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비문학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 비문학에서 되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생님 중에 하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고민인데, 자, 어떤 비문학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될 건지, 아니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즉 방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 즉 방법,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전달하고 나서부터 선생님하고 수강을 했던 친구들의 점수가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이 비문학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게 됐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문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를 전달하기 위한, 즉 방법, 어떻게 읽을 것이며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 방법을 전달하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 구성은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권이 한 세트가 되면서 계속 레벨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레벨을 숙지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의 어떤 득점 향상이 있겠죠. 그리고 나면 또 고난도 2레벨, 3레벨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에 임해 주시면 우리 마지막 시험이죠. 수능에서 어떤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비문학에서 원활한 득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학습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자, 1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선생님이 초점을 지어준 건 비문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문의 유형, 많지 않습니다. 딱 3가지. 그 3가지의 어떤 유형이 출제됐을 때, 지문이 출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건지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들을, 그 방법들을, 선생님이 읽는 방법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2권에서 이제 다음 주 수업이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문항의 유형을 숙지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가장 정확한 풀이법들을 숙지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선생님 강요라고 했죠? 사실은 강요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즉 뭐냐면, 선생님이 학습을 하면서, 국어 학습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국어들의 문제들이 많은 모양새가 다르죠. 그런 많은 다른 모양새의 문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항들의 풀이법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학습을 좀 한다라는 친구들을 보면, 혹은 국어학습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계속 지문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를 했죠. 수학과 같은 공식들이 있어요. 선생님 종합학습을 같이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문학뿐만 아니라 시소설에서도 수학과 같은, 문제 유형에 따른 수학과 같은 공식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 2권에서 한번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권과 2권을 배우고 나면 2개를 다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독해법. 선생님 말했죠? 딱 3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그 3가지 유형에 따른 독해법. 그리고 2권에서 문항풀이법. 그러면 3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학습한 것들이 전부 종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독해법을 구사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딸려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선생님이 3권하고 4권에서 보여줄 건데, 3권에서는 인문, 사회, 철학, 그리고 4권에서는 과학과 기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4주 구성의 강의를 잘 숙지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비문학 점수가 월등히 오른다라고 선생님은 약속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월등히 오를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월등하게 오를 거냐면 어떻게 계속 강조하죠. 방법. 그 방법을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 수 있는 능력, 이 방법대로 가져갈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점수가 오를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1권을 들어갈 건데, 자, 비대면 학습 비문학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1권 들어갈 건데, 자, 설명해드리면 선생님 말했다시피 레벨 1, 그래서 읽는 법, 그리고 여기서 내용일치 문항들을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2권에서는 풀이법,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문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역시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인문사의 철학 지문들을 제재로 삼아서 전체적인 독해와 풀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가야 되는지 여기서 보여줄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이 완성되고 나면 과학기술 제공,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무리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오늘 레벨 1이죠? 선생님 말했지만 3가지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 유형의 지문 특성을 얘기 드리고 어떻게, 즉 방법, 어떻게 독해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이것까지 같이 전달을 할 겁니다. 전체 내용 일치 문항 풀이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어떨 때 오류인지, 우리가 어떨 때 일치인지 어떨 때 불일치인지를 선생님 전달해 드릴게요. 자, 교재 활용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재를 먼저 수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기본 학습 풀이를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강좌를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방법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정답을 맞췄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 선생님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방법으로 문항을 풀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풀지 않았을 때 반성,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문항을 풀어주셔야 되고 고난도 학습 풀이와 또 한 번의 해설 강의가 있겠죠. 자, 요약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를 수령하시고 먼저 자기의 능력껏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서 이 풀이의 과정을 맞춰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 학습을 들어갈 건데, 자, 선생님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선생님 수업의 목표 자체는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나오면 계속 수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달락 읽을 때마다 가서 선택지의 일치 불일치를 계속 확인할 겁니다. 자, 요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 교재에 지금 총 30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쉬웠던 문제도 있고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은 매우 까다로웠고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때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선생님하고 한번 방법을 맞춰 나가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하고 지문 들어갈 건데, 오늘 첫 번째 지문은 선생님이 총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별형입니다. 자, 거의 비문학에서 거의 90%입니다. 90%. 선생님이 봤을 땐 거의 100%예요. 100%.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위 개념을 2개를 주거나, 혹은 하위 개념 3개를 주거나, 더 심할 때는 하위 개념 4개, 5개,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의 정보들을 계속 쏟아내는 유형이죠. 자, 거의 90%인데 이런 유형이 있을 때 선생님 어떻게 공략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친구들도 많은데, 자, 어디서부터 구별이 시작되는지를 모르겠다. 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선생님 강의를 계속 보여주면서 구별이 시작되는 지점들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잡는지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그리고 구별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시각화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계속 정리하면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왜 정리하면서 풀어야 되냐면, 자, 이걸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정리하면서 푸셔야 되는 이유는
비문학이 어려울 때, 정보가 너무너무 복잡할 때, 그때 우리가 정리하면서 풀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요. 지문으로 돌아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다 쓰고 틀리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푸는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지점부터 정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시작부터 보겠지만 구별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건지. 근데 이 추론이라는 것은 자, 새로운 정보를 끌어낸다가 아닙니다. 자,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더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드릴 거고, 이것까지 원활하게 이제 자기가 방법을 가져갔으면 아마 비문학에서 높은 점수와, 그리고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문항풀이를 완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첫 지문을 들어갈 건데, 지문 들어가시면 계속 단락 읽으면서 넘어가서 확인하고 다시 와서 확인하고 넘어가서 확인하고 다시 와서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를 계속 넘겼다 다시 왔다 넘겼다 왔다 이런 과정이 있겠죠.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도 이거를 함께 교재를 넘겨서 확인해주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하셔야만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선생님하고 첫 지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다 푸셨겠죠?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과정을 맞추는 수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먼저 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으로 넣었던 지문인데, 자, 이 지문은 완벽히 구별해요. 완벽히 구별. 그래서 이 구별 정보들을 잘 정리하고 여기서 우리가 추론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를 엄청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얘를 맞췄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락까지 읽고 끝냈냐의 문제입니다. 구별 정보를 잘 활용하시면 첫 번째 단락에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죠. 자, 선생님하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다르고 문화적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날 때 양측이 평화롭게 잘 지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뭐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하네요. 자, 유가와 도가. 자, 선생님 구별되는 지점을 여기서 잡겠다라고 했죠. 자, 이 지문은 구별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보들을 시각화할 수 있다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각화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유가와 도가라고 이제 적어놓고, 자, 그리고 나면 지문에서 어떤 세부적인 정보들을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건, 선생님 추론까지 가자라고 했잖아요. 추론은 별거 없습니다. 반대 사고로 계속 몰아주시면 돼요. 자, 얘를 봤더니 얘가 남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여자.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유가와 도가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 활동하던 춘추전국 시대는,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지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정보들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닥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구별되는 것들의 차이점을 정리하시고 거기서 거의 90%의 정답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수업 시 다양한 문화적 관습과 종교적 전쟁을 시족 사회들의 거대한 사회로 통합되어 가던 때였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계속 보시면 더구나 수많은 국가 체계로 갈려져 있던 상황에서 통일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틀이 필요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거의 필요 없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즉,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육아와 관련된 정보들을 선생님하고 적어볼게요. 시각화시킬 건데,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육아는, 자, 보세요. 육아가 예. 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예라는 글자를 이제부터 선생님 계속 이제 글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글자. 예라는 글자를 이 친구가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시각화하시고. 그러면 이 친구는 예라는 글자를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문항풀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글자를 누가 가지고 갔는지를 보면서 정오답을 찾을 거예요. 그 과정만 잘 보시면 되겠죠. 즉, 도라는 글자와 예라는 글자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뭐 했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틀린 정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인데 누구라도 잡으세요.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보편적 사회규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보편. 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보편이라는 글자는 반대말이 있죠. 뭡니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면서 시각화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이 단계까지 내가 갈 수 있다면 비문학에서 월등히 점수 향상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 자, 안 된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를 잘 정비한다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통일된 질서. 그러면 이제 육아라는 글자가 통일된 질서라는 글자를 가지고 갔으니까 얘는 통일된 질서를 추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즉, 내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의미가 없죠. 왜냐? 다른 시험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해주지 않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이 친구가 통일된 질서라는 글자를 가져갔으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됐죠? 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이루고 이렇게, 그리고 뭐 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일단락이 끝났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문항 확인을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넘어다니면서 계속 갈 거라고 했잖아요. 자, 구별 정보가 제시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시각화시키면서 우리가 독해를 해나가시면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겠죠. 자, 문항을 보시면, 자, 먼저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위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선생님이 다음 주 풀이법 수업에서 얘를 빼고 가겠지만 얘는 전체 내용일지. 전체 내용일지 문항이 나왔을 때는 매달락 읽으면서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다시 오게 되거든요. 그 다시 오는 과정도 생략시킬 수 있겠죠. 자, 선택지 보실 때는, 자, 먼저 앞머리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앞머리부터. 우리가 지금 육아와 도가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도가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왔죠. 그러면 일단 남겨두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4번하고 5번은 지금 육아라고 지금 앞머리에 나왔고 육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지금 수집이 됐죠. 그러면 내가 지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보시면 인간의 윤리적 본성에 기초했다. 그리고 강조한 예다. 전부 다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락에서 지워집니다. 자,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풀이의 과정이 선생님하고 일치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약에 내가 지우지 못했을 때 뭘 못 봤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육아도 있고 보편성도 있죠. 그리고 사회규범까지 다 있으니까 얘도 일단락에서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보는 건 뭐냐면, 자, 도가라고 돼 있지만 혹시라도 이 친구들의 글자를 가지고 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틀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요구하는 게 뭐죠? 부적절이니까 그게 정답이 될 거잖아요. 자, 선생님하고 확인해 볼까요?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 아직 없잖아요. 자, 도가는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보세요. 통일된 질서, 그 다음 화합이라는 글자까지 지금 다 가져갔네요. 근데 이 두 글자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유가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각화 시켜놓고 반대사고를 통한 추론을 하시면 빨리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단락에서 끝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과정으로 풀이하셨나요? 이 과정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구별인데 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자,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들이 구별됐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반대 사고를 가져가면서 추론하면, 즉 A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B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게 계속 익숙해지셔서 그렇게 답을 찾는 과정들을 계속 가져가셔야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수업했을 때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많이 안 해봤으니까. 계속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마다 답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문화주의란 이렇게 들어가요. 다문화주의. 자,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내부에 복수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긍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뭐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네요. 얘는 이렇게 다문화주의. 그러면 자, 보세요. 반대말이 있겠죠. 다문화주의가 있으면 다문화주의가 아닌 것들이 있겠죠. 아직 뭔지 몰라요.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 특징 정리해주고 반대로 몰아주시는 추론적 사고. 이 추론적 사고, 선생님이 말하는 추론적 사고. 이걸 해주시면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칙을 말하는데 다문화주의는 이렇게 돼 있죠. 이주의 자유표, 이주의 보편성.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주의 보편성과 불가피성을 뭐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이 친구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별되는 지점 어디서 잡을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하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죠. 됐죠? 자, 이주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체계의 멋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 1단락이 끝났죠. 선생님 1단락 끝나면 어떻게 갑니까? 항상 문항 확인을 들어보죠. 자, 문항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위글의 내용으로 위로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머리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앞머리. 자, 일단 3번까지만 볼게요. 앞머리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다문화라는 다른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다 틀렸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되었을 때 정보가 섞이면 틀렸다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보편적 이주 현상. 자, 이 글자가 들어갔네요. 자, 맞다 틀렸다? 틀렸다 부적절이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풀이 과정이 선생님하고 정확히 일치했습니까? 자,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시면, 자, 4번은 있었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1단락 한번 가볼게요. 자, 가장 손쉽게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에는, 자, 이렇게 방송에 자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좀 기술 지문이 나오네요. 자, 과거 이렇게 되면 얘가 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 자, 오늘도 계속 보겠지만 어떤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친구를 구별의 기점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18세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19세기 나오고 그 두 개의 특징 정리를 하시고, 그 두 개의 특징은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과거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 지금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과거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뭐다? 반대다. 계속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과거의 방송 자막은 단순한 영상의 무슨 장치가, 얘는 보조의 장치니까 얘는 그렇지가 않겠죠. 이렇게. 자, 90년대 이후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고받으면서. 자, 자막 사용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다양한 용도로 자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얘는 또 어때요? 얘는 다양한데 얘는 또 그렇지가 못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또 1단락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좀 더 기니까 다음 단락 넘어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는, 자, 보세요. 자막들이, 자, 보세요. 과도하게 사용되다 보니 부가적 기능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선생님 온라인 학습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즉, 부가적 기능을 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주셔야. 그럼 얘는 어땠다? 얘는 부가적으로만 쓰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부가적이 아니겠죠. 주도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자, 뭐라고 돼 있죠? 자막 방송을 보고 있는 느낌을 주는데, 특히 연애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의 의존도는 높고, 심지어 출연자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성우의 내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도 자막을 쓰고 있다. 그리고 빈번하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렇지 않았겠죠. 이렇게 1단락이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 1단락 끝나고 나면 항상 뭐 확인한다라고 그랬죠? 내용일치 문제 확인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일단 앞머리 확인하시고, 나왔잖아요. 근데 시각을 자극한다, 안 나왔고.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절대 그런 수업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막은 당연히 시각자료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진 않을 겁니다. 계속 지문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방송 자막은 오남용할 경우, 자, 오남용이라는 것은 뭐죠? 오남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 쓴다는 거죠. 많이 씁니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얘는 지금은 빈번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빈번하고 오남용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에 대한 설명이랑 엮이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글자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까지 봤을 땐 지금의 방송 자막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정답 몇 번? 보조장치는 과거의 것인데 섞였죠? 섞였으니까 맞다 틀렸다? 틀렸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법 이해되셨나요? 자, 지문 읽으실 때 구별되는 지점 빨리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각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정보 정리를 바탕으로 특징이 섞였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시면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구성. 지문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일치불일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웠거든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그쵸?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면장은 논어의 면면장에서 유래한 말로 담을 마주대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다. 자, 그닥 설명해야 되는 정보가 없죠. 선생님은 내용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어디서부터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답을 찾을 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가 없잖아요. 모름지기 알아야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예술을 감상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예술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야만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 제대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 그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걸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자, 확인해 볼게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우리가 문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언제 쓰는 겁니까? 그렇죠? 반대 해석이 필요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 그릇된 것이다. 즉, 얘 뭐다? 얘는 통념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예술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예술 작품을 혼이 꿰뚫어보고 감상이 저절로 되는 것일까? 이러면서 일단락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문항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락, 자, 1번 보시면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비되는 말을 설명하고 대비면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 근데 우리 아직 반대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니까 1번 남길게요. 요렇게.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뭐라고? 내용 전개 과정에서 질문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그쵸? 서리법을 썼잖아요. 2번을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락에서 지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볼까요? 대상의 성질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 요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쵸? 3번 남기시고.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4번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러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맞죠? 4번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볼까요? 구체적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선생님 PPT에는 없지만 교재를 보시면 뭐가 있죠? 꼭 기억하세요. 시각 자료가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각 자료가 있을 때도 우리는 사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시는데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지 때문에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서로 다른 입장.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선택지 하나를 더 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고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비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대비된다. 대비는 서로 뭐예요? 서로 반대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 자,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지금 부적절한 애를 찾으라는 건데 부적절한 게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맞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번도 지우시고 그 다음에 몇 번도 지울까요? 5번도 지우셔야 되는 거죠. 왜? 틀린 게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정답 몇 번이죠? 하나 남은 게 정답이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셔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읽고 나서 정답을 확인해서 맞추고 시간 다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선생님이 방법을 제시해 줬잖아요. 이 방법을 학습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항풀이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된다,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고 적용하시면서 정답을 계속 찾아 나가시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의 것이 되겠죠.